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경원 부위원장 사표. 네, 뭐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예. 초미의 관심인데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저는 예. 일관되게 좀 예상을 해오고 예. 있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그 사의 표명은 예. 이제 본인의 출마를 좀 더 기정사실한 가시권에 건가요? 넣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출마. 대통령실과 저렇게 어떤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통해서 출마하면 당심에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뭐 대통령실과의 정면 충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실과의 그런 정책적 이견이 발생한 것이고 이걸 만약에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이라고 예. 본다면은 이건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그 건강한 대여 관계,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무 개입은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쥐어박는다. 이게 정설인 해석 아닌가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직접적 당무 개입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무 개입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게 정치권에서 더 진실에 가까운 분석 아닌가요?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요. 지금 책임 당원들 투표하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오늘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84만 명인데 그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 민주주의도 강조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1호 당원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공직자 예. 그분들이 이제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불법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못하고 간접적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면 불법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저는 예를 들어 예. 당무 개입이라는 걸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당원들이 저는 그러니까 개의할 부분이 아니다. 결국 예.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인데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예. 어떤 특정인들의 의사 내지는 당에 있는 윤핵관들의 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우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는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떤 상식에 준하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걸 어떤 대립적 어떤 구조에서 볼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번 당권 같으면 지금 우리 신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당권이 아니고 과정이 말입니다. 유승민이란 어떤 유승민 전 대표가 부상됐을 때는 룰을 바꿨어요. 전당대 앞두고. 그러니까 이건 유승민 방지법이라는 얘기가 쫙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 다음엔 윤핵관의 대표주자라고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양보하듯이부사 딱 그만두고 이른바 윤핵관 단일화를 했어요. 그 다음엔 나경원 의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 거를 그거 협의해 그걸 언론에 대고 3번, 4번, 5번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럼 이 과정을 볼 때 이걸 해석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교통정리에 들어갔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그 의지 없이 이건 다 별개 사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해석인지 이건 전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교통정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통정리는 말 그대로 교통경찰들이 하는 게 교통정리고 이렇게 당무에 대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주자들을 뭐 주저앉히거나 어떤 주자를 세우겠다 그거 자체가 당무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뭐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정책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여지는 전 인정을 합니다만은 전 나경원 의원에 대한 당심의 지지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뭐 그렇죠? 2등과의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이 어떤 분들은 또 대통령실의 신뢰를 대통령실의 신뢰를 나경원 의원이 이번 사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잃었다. 근데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과정에서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대응 태도를 봤을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이 순탄하게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더 강화시킬 것이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요.
그랬을 때 나경원 의원은 저 당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뭐 갑자기 반윤이 된다는 건 너무 어색한 일이고요. 예. 물론 이번에 정책적 이견은 표출이 예. 됐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미스라고 한다면은 예. 본인이 당대표를 나올 마음이었더라면 예. 사실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초반에 좀 욕심을 내면서 좀 이렇게 좌고우면하다가 좀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가 나가고 누가 대표가 돼야 되고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과거에도 서청원 근데 대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이 지금 읽히는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한 사안 한 사안을 보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왜 사안을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궤도를 추적하냐면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한 개인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걸 했을 거라는 어떤 추정이 가능하듯이 정당의 행적도 그렇고 정치 행적도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란 분들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거는 뭐 제목인 그게 더 합리적인 추정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 과정들,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압도적 여론 1위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그 많은 정치인들이 아이 당원 100% 못해요. 근데 아주 과감하게 100%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유승민 방지법이란 얘기에 아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귀당에서도. 그 다음엔 좀 지나니까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주 가장 가까운 윤핵관 중에 한 분인 분이 별 일 없이 아직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딱 드랍을 해요. 아, 이건 누군가의 어떤 교통정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이제 두 과정이 연결됐단 말입니다. 아,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그 두 가지 교통정리의 연장선상에서는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란 분들은 김기현 의원한테 쏠려 있구나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1등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당원 여론조사가. 그런데 지금 공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고민하겠구나. 왜냐면 명백한 1등이니까요. 당원 사이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웬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이 십자포화로 막,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는 의도가 작용하는구나. 누군가의 의도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겠지. 이건 요거 사안만 딱 띄어서 요건 아닙니다 하는 것보다는 일련의 과정이 가리키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향점의 연장선상에서라면 과연 만약 그 지향점이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맞다면 나경원 의원은 과연 그런 출마까지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당신 100%에다가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다는 게 일단은 그 의구심의 핵심이고요.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한 거는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예.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뭐 결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예. 교통 정리하는 것은 당무 개입인데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무 개입은 위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과거에도 서청원 대표를 당대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당원이 84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는 설사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당이 그건 그렇게 모르죠.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의도가 생각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꼭 의도대로 된다 안 된다를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나경원 의원이나 그 주변도 지금 읽었을 텐데, 어떤 특정 의도. 그런데 이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서 궁금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당대표가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여기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별의 순간에 왔다고 그렇게 나경원 느끼겠죠, 의원도 본인은? 인생에서 좋은 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하는 것이 뭐 상식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재호 고문님 모시고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일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빗나갔어요. 요 최근에. 그래서 상식에 의거해서 어떤 그런 어떤 결단들이 내려지지 않아요. 상당히 부분에. 그래서 상식에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상식의 수준에서 추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새. 어떤 이게 상식적일까를 보지 않고 저는 그래서 늘 궤도를 봅니다. 요새.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에서 상식은
그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3달 앞두고 룰을 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룰을 바꾸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이 하지 않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본인도 그 당대표로 출마하고 싶으면 그때 그 공직 굉장히 중요한 자리 2자리를 받는 것도 상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벌어질 일을 추정하는 데는 저는 상식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궤도들을 추적하는 게 훨씬 더 벌어질 일을 추정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예. 나갈 거라고 보냐면요. 예. 첫 뭐 번째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접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 당무 개입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생명도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 정치인이 지지율도 1등 나오는데도 이런 모양새로 많이 접는다. 그럼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정치적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접는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이 뭐 정치 그만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전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저는 근데 우리나라 여당의 어떤 그 선거 모습이 유력한 분들 다 나와서 한번 좀 이렇게 화끈하게 붙어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언론 입장에서 또 그게 재밌고, 예, 그게 또 어떤 다른 외력에 의해서 뭐 드랍하고 이런 거보다는 다 한번 붙어보시고.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요. 예. 뭐 당원들의 선택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뭐 당에 대한 비전과 가치, 철학 얘기하는 후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 지금 윤심이 어디가 있냐, 뭐 그렇습니다. 윤심이 어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건 뭐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전당대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다들 윤심을 떠들겠습니까? 그게 판에 그렇게 오래 계시던 분들이 막 누구나 너도 나도 윤심을 떠들고 또 그 말씀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당이 나갈 길 비전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현실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황이 단지 사람들이 이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분명한 힘의 논리가 어디 작용하고 그것이 현실이 자꾸 되니까 지금 이상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겠죠. 누가 친윤이고 누가 윤심이 어디에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당에 국회의원 115명 정도 계시는데 네. 저는 그분들 구성을 봤을 때 이게 다 지금 2020년도 총선 때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예. 뭐 다선 의원들 제가 빼더라도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잘못된 공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좀 관료 중심이고 무언가 총선에서의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총선 패배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적 구성원을 봤을 때 어떤 권력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저항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당에서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할 때 좀 제가 봐도 누군가 제동을 걸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더욱 어떤 정치인 개인의 용기가 없다는 비판은 뭐 언론으로서 분명히 저희들로서 또 하고 가능한데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또 한편으로의 어떤 측은지심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어떤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어떤 주요 핵심층의 대응이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날 것 같아요. 여당 어떤 힘이 없는 일개 의원들은 겁을 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날아가는 것도 봤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한 개개인에 대해서 당에서 좀 린치를 가하는 이런 예.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내는데 좀 그렇습니다. 위축이 많이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좀 약간 상스러운 소리 봐. 날아가는 모습. 축출이죠, 축출. 죄송합니다. 고급스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이 날리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뜻이 정해지면 절차나 상식은 상관 안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면 그러면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게 정상인데. 다음에 배지 달겠다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지운다면은 전 소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 뭐 이런 뭐 정의,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보다는 자기의 안위, 자신의 뭐 배지를 더 달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앞선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말 못하죠. 예. 그리고 위협감을 많이 느끼겠습니다만은 저는 용기와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겉에서 봐도. 네. 예. 또나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보다는 전 반대쪽이 더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순으로 축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당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가. 근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법적인 아무 판단도 나와 있지 않은데 예단을 가지고 당 대표를 축출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축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든. 안 좋은 선례가 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럼 저 정치 집단에선 저항이 가능할까? 상식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개인적인 용기를 바라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도 당시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가처분 소송까지 제가 당을 상대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예. 뭐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사 절차가 지금 다 무혐의로 나온 것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습니다. 징계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고 지금도 그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건 국민들 앞에 저는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징계 절차는 지금 아직까지 사법적인 어떤 증명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징계 사유가 난 것들이 다 형사 절차에서는 지금 무혐의가 무혐의- 났고요. 이제 무고 하나 남은 것인데 예. 그거는 징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서 지금 징계 그렇다면 자체는 그 징계 근본이 없는 것이죠. 자체가 근거가 없이 돼버린 붕 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전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고 사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좀 나몰라라 뭉개고 가는 방식의 이런 당 운영이 그게 저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가 났었죠. 예. 근데 지금 무고 하나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통치가 무고 된 때문에. 것이고. 예. 네. 무고 때문에. 그렇죠. 무고로 넘겼었죠.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진짜 전부 무혐의 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라는 게 순리가 있고 상식을 그렇습니다.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 그게 이제 7월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8개월의 과정은 정상적인 당의 과정 절차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분석가들은 나경원 의원은 결국 못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저출산을 만드는 거는 100%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일단은 좀 뭐 어떤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를 좀 냉각시키기 위한 과정이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어떤 행적을 보면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 그러니까 적이 있겠느냐 그럴 때 저 부담을 이기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근원적인 의문이에요. 과연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서로가 완전히 잃은 상태에 나왔을 때 당원들은 그 지지를 당원 100%니까요. 열성 당원들은 또 그 지지를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성 당원들이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도 나경원 의원의 캐릭터상 대통령과의 어떤 그 부딪힘과 갈등을 견딜까 하는 의문이 있는 마당에 열성 당원들의 어떤 지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을 때 과연 그 출마를 강행할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뒷심이랄까요 그게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방적인 핍박을 받는 거라 그러면은 전 앵커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 대표에 출마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는 순간 대통령과는 거의 권력이 뭐 비등비등해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수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비교 영향을 할 것이고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율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결심을 좀 굳혀가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출마 합니다. 여부 선언은 언제 뭐 그건 한계가 없나요? 뭐 후보 등록이 마감일이 2월 없어요? 초니까요. 그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설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은 상식적이고요. 설 전에 해야 뭐 설 민심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면은 뭐 설 이후에라도 뭐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정말 설 전후의 어떤 가장
뭐 핫한 정치적 이슈는 나경원 의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뭐 장관이나 총리 자리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네. 갈 수가 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이견이 나온 마당에는 네. 그건 좀 소설 같은 얘기고,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거의 정치를 저는 더 이어갈 명분이나 동력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승부수를 좀 던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전 그렇게 그럴 생각을 때 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란 분들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불안한 상황에 접할 수도 있는 것이 1등 나경원, 2등 안철수 혹은 뭐 1등 나경원, 2등 유승민 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정말 그 윤핵관이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닥쳤던 게 뭐 쳐다보는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당의 주인이 윤핵관이 아니고요, 당원들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적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러나 이른바 윤핵관이란 분들은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1등과 2등이 그렇게 나오면 야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상황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서요. 근데 네. 세상은 꼭 의지와 마음 먹은 대로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뭐 100% 맞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강하게 의도하는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데 저도 100% 공감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의 의지는 분명할 것이다. 지금 활활 더 타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 진짜 나오네. 어떡하지?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지금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요. 그 정치라는 게 원래 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윤핵관 그룹들은 좀 상당히 좀 과도한 그런 좀 압박이랄까요? 그런 예. 전당대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면은 모자란 말을 못합니다. 저도 그분들이 그런데 그 권력에 들어가면 어떤 약간의 뭐랄까 객관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란 게 그게 늘 저는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서 권력에 매몰됐을 때는 판단이 마비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면 빤한 일을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 이런 거죠. 무슨 대선을 하는데 전혀 가능성 없는 분들을 만나서 그 후보들 만나서 얘기하면 대단히 가능성 있는 걸로 믿어요. 그 왜 믿나 보면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논리적 구조를 끌어와 가지고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부권 대망론에서 뭐 몇 표를 얻어오고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될 가능성은 제 보기에 0%인데 그걸 다 여기저기서 논리를 끌어와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그걸 왜냐면 그 권력이 그렇게 어떤 권력의 마취가 심하고 첫 번째는 그런 다음에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설득시키지 않으면 동력이 안 생기니까 본인 자체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갑자기 그 소식 터져 나경원 의원 얘기를 주로 여쭤봤는데 하여튼 지나가는 상황 지켜보시고 계속 관찰해 보시죠. 뭐 아직 2달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 유승민 의원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할 것인지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두 분의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구도를 아예 흔들 그렇습니다. 수 있는 핵심 변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뭐 변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차기 대선 구도에 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 물론 큰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권 구도는 굉장히 출렁거릴 거예요 아마.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유승민 의원도 아마 고민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